이게 다였어. 그 사람 믿은 내가 바보였지. 10억이 날아갔어. 괜찮아요. 돈은 잃었지만 손은 아직 남아 있어요. 반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 아무도 안 사가는데. 우리가 왜 이걸 매일 만들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지키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해요. 줄이 저만큼 섰다고요? 이건 잘못된 꿈 아니에요? 꿈은 원래 현실처럼 보이지 않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신이 내 인생의 반죽이었어. 서울 신촌 한복판, 지갑엔 단돈 30만 원뿐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모든 걸 잃은 날 뜨거운 철판 위에 반죽을 올리며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그의 와플은 미국 LA 거리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글로벌 디저트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날 서울 신촌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지갑엔 단돈 30만 원, 그리고 눈앞엔 텅 빈 리어카 한 대. 전직 무역업자였던 상호 씨는 사기로 모든 걸 잃은 그날 따뜻한 붕어빵을 구워 팔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작은 붕어빵 한 마리가 어떻게 수십억의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을까? 누군가의 우연한 한마디가 어떻게 한 부부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신촌거리 한복판에 줄이 30m 넘게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저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서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 안엔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뜨거운 진심이 있었다. 서울 신촌 골목길 끝자락 허름한 연립주택 2층에선 새벽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집의 주인은 올해 62살인 상호 씨. 한때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출장만으로 1년 중 반을 보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동네 와플 가게의 대표로 불린다. 그의 삶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송두리째 바뀌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서 10억 원이 넘는 사기를 당한 후 통장엔 0원이 남았고 지갑엔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중고거래 앱에서 리어카를 구입하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미영 씨였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같은 삶을 살아온 그의 아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새벽마다 붕어빵 반죽을 만들고 종일 신촌 거리에서 불판 앞을 지켰다. 상호 씨는 말이 없었고 미영 씨는 걱정보다 무게를 더한 손으로 반죽을 다시 쳤다. 맛은 절대 지지 말자는 미영 씨의 말은 단순한 조리 원칙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붙들기 위한 다짐이었다. 신촌 거리의 공기는 냉담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붕어빵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팔리는 건 고작 10개 남짓. 하지만 매일 새벽 미영 씨는 반죽을 바꾸고 속 재료를 더하고 굽는 온도까지 다시 점검했다. 붕어빵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은 생존이 아니라 품질을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도 했지만 두 사람은 붕어빵을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닌 완성된 디저트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상호 씨는 여전히 사람 많은 곳을 어색해했고 리어카 앞에서는 그저 붕어빵을 굽는 손놀림에만 집중했다. 미영 씨는 손님이 없을 때면 조용히 리어카 옆에 앉아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다. 새로운 반죽 비율이었고, 새로운 필링 조합이었고, 가끔은 고객 반응이었다. 이들의 하루는 매번 같아 보이지만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그들만이 아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태준 씨가 이 거리를 처음 걷게 된 날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다. 붕어빵의 달콤한 향에 이끌려 리어카 앞에 멈춰 섰고 미영 씨가 건넨 뜨끈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간식 하나쯤의 기분으로 들린 그 자리에서 그는 이건 그냥 붕어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 안의 필링은 정갈했고 겉은 바삭하면서도 촉촉했다. 당황스러울 만큼 정교한 맛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두 사람의 세 번째 인생을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진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거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사람들의 걸음은 분주했으며 리어카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상호 씨는 리어카 옆에 작은 난로를 하나 놓고 붕어빵 반죽을 조심스레 뒤집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무심했다. 하루에 팔리는 양은 고작 30개 남짓, 수익을 따지자면 교통비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왔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무릎이 쑤셔도 쉬지 않았다. 붕어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존심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보는 손님이 붕어빵을 하나 사들었다. 양복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거리 음식에 눈길을 준 손님이었다. 따끈한 붕어빵을 손에 쥔 그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잠시 멈춰섰다. 눈빛에 낯선 기색이 감돌았고 곧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들었다. 리어카를 찍고 손에 든 붕어빵을 찍고 연신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상호 씨는 잠깐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봤지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호 씨 부부가 그 사진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전날 붕어빵 사진이 올라온 SNS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었고 공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 이건 붕어빵이 아니라 디저트다. 라는 문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댓글엔 어디냐, 먹고 싶다, 레시피 뭐냐는 반응이 넘쳐났다. 한동안 정체를 알 수 없던 게시자의 계정 프로필을 보고 상호 씨는 뒤늦게 이름을 알아챘다. 태준 씨, SNS 마케팅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푸드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었다. 그는 다시 리어카를 찾았고 이번엔 단순히 손님이 아닌 제안자로서 다가왔다. 이건 그냥 붕어빵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모든 걸 잃은 뒤로는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 씨는 진지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붕어빵을 먹는 고객 반응을 분석했고 현장에서 리어카 운영 방식을 관찰했으며 제품의 차별성과 미영 씨의 레시피 완성도를 명확히 정리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가 매일같이 리어카 옆을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눈비가 오는 날도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도 그는 거기 있었다. 처음으로 상호 씨는 누군가의 눈빛에서
의도 없는 순수한 확신을 일궈냈다. 결국 상호 씨 부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단순한 붕어빵 장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진짜 디저트를 만들겠다고. 미영 씨는 레시피를 다시 손보았다. 기존 반죽에 더 쫀득한 식감을 더하고 기존의 팥 대신 토핑을 다양화했다. 초콜릿, 크림치즈, 말차, 과일류까지.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굽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며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 상호 씨는 리어카를 개조했다. 더 넓은 불판을 달고 매대를 정리해 붕어빵이 아닌 와플로 진열했다. 그 이름은 크런치 와플. 반죽 안에 눌린 그 바삭함이 입안에서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을 크게 떴으며 곧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 모든 반응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였기 때문이다. 줄이 서기 시작한 건 일주일 뒤부터였다. 처음엔 2~3명, 그 다음은 10명, 그리고 3주째 되는 날엔 30m 줄이 생겼다. 인근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신촌 와플이라는 키워드가 퍼졌다. 방송국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뉴스에 소개되며 사람들은 이 성공을 신촌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상호 씨는 알았다. 기적이란 하루하루 손에 굳은 살이 배는 시간을 견딘 끝에 오는 아주 느린 변화라는 것을. 며칠 후 태준 씨는 본격적인 제안을 들고 신촌으로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로고 시안이 인쇄된 서류철과 브랜드 스토리보드, 그리고 시장 분석 보고서가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리어카 옆 골목 카페에서 처음으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미영 씨는 태준 씨가 정리한 와플 브랜드 계획서를 조용히 읽었고 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벽 너머를 응시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흐르던 공기는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실패를 곱씹은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한 젊은 사람의 마음이 마주한 자리였다. 브랜드 이름은 상와플로 정해졌다. 상호 씨의 이름에서 따왔고 동시에 상이라는 한자어에서 연상되는 최상급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태준 씨는 로고부터 포장 패키지, 메뉴판, 심지어 유니폼 색상까지 정리해왔다. 그는 이제 거리 음식이 아니라 거리에서 태어난 프리미엄 디저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씨는 망설였지만 미영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내가 당신 따라왔으니 이번엔 당신이 나를 믿어줘요. 조용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세 번째 도전의 시작을 열었다. 붕어빵은 접었다. 대신 리어카는 다시 새로 단장되었다. 기존의 철제 외관에 나무 패널을 덧대고 상와플의 심볼을 새겨 넣은 파라솔이 씌워졌다. 메뉴판에는 크런치 와플 오리지널, 말차 크림 와플, 초코 러버스, 리얼 딸기, 생크림 등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이름이 올랐다. 와플은 주문 즉시 굽는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바삭한 식감과 진한 토핑이 어우러져 먹는 이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미영 씨는 와플 반죽에 매일같이 손을 댔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밀가루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없었다.
반죽은 곧 미영 씨의 손끝 감각으로 완성되었고 토핑 배합은 그녀의 직감이 책임졌다. 그녀는 붕어빵을 만들던 그 시절부터 줄곧 이렇게 일해왔다. 숫자나 공식이 아닌 감각으로 재료를 다루고 손으로 온도를 느끼며 익힘을 조절했다. 줄은 더 길어졌다. 어느 날은 신촌역 2번 출구까지 줄이 이어졌고 일부 손님은 40분씩 기다렸다. 누군가는 이 와플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추천받아 일부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왔다. 젊은 커플이 인증샷을 찍었고 블로거들은 이달의 핫플로 소개했다. 방송국의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아침 K방송사의 카메라가 리어카 앞을 지켰다.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 상호 씨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미영 씨가 조용히 그의 손등을 눌렀다.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방송은 단숨에 주목을 받았고 하루 만에 상와플은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가맹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태준 씨는 이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서울을 넘어 부산, 대전, 광주, 대구까지 가맹점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는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며 단순한 디저트 이상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상와플은 재기, 도전, 손맛이라는 키워드로 소비자에게 각인되었고 와플을 사는 건 그 이야기 한 조각을 소유하는 일이 되었다. 6개월 후 전국에 50개 가맹점이 열렸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200개를 돌파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LA 한인타운에 5번째 해외 매장이 문을 열었다. 현지 뉴스에서는 K-디저트의 진격이라고 소개했고 첫날 매장은 완판을 기록했다. 손님들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와플을 찾았다. 다시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뜨거운 서사를 입안에 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상호 씨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 신촌 거리의 원래 자리로 나간다. 새 리어카엔 옛날 그 리어카의 나무판 하나가 그대로 달려있다. 그 앞에 서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신촌거리의 리어카 앞에 멈춰섰다. 그 얼굴은 10년 전의 기억을 뒤흔드는 얼굴이었다. 상호 씨의 눈은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사기였다.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도 무너졌던 삶도 그날의 분노와 굴욕도 모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시작됐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심스레 말을 건네지도 못한 채 그저 와플 하나를 샀다. 상호 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크런치 와플을 구웠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속도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손놀림으로. 손님은 와플을 건네받자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상호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수많은 밤, 원망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선 사내는 더 이상 그때의 교활한 모습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눈빛과 말라버린 얼굴, 그리고 뒤늦은 사과. 상호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돈 와플로 벌었소. 당신은 내 인생의 반죽이었소. 말을 마친 상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미영 씨는 조용히 리어카 안에서 새 반죽을 꺼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감정은 담백했지만 그 안엔 무너진 자존심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사람만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도 처벌도 아닌 초월한 용서. 그 순간 상호 씨는 진짜로 과거를 넘어서 있었다. 며칠 후 태준 씨는 미국 LA 매장 오픈 기념으로 준비한 브랜드 영상에 상호 씨의 이 장면을 일부 삽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람들은 단지 성공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상호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반죽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고 조회수는 수백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에는 이 와플은 맛을 넘어선 이야기다. 이 브랜드엔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 무렵 서울로 취업 면접을 보러 온 청년이 상와플 매장에서 와플을 사 먹고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와플을 먹고 마음이 놓였다. 어쩐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씨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웃었다. 더 이상 그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과거를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반죽이었고 지금의 맛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매주 월요일 상호 씨는 신촌 거리로 향한다. 가장 익숙한 골목, 가장 오래 선 자리. 한 손엔 반죽을 들고 다른 손엔 과거를 감싸 안은 마음으로 와플을 굽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줄은 여전히 길지만 그는 손님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애쓴다. 자신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엔 이른 봄비가 내렸다. 평소보다 줄은 짧았지만 신촌거리 한복판의 리어카엔 여전히 은은한 와플 향이 번지고 있었다. 상호 씨는 우비를 입고 반죽을 조심스레 덜어 굽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어가는 소리, 비에 젖은 거리 위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몇몇 단골 손님들은 우산을 쓴 채 말없이 줄을 섰다. 눈빛만으로 인사를 나누며 각자 하루의 무게를 이 따뜻한 와플 하나로 위로받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상와플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각지의 가맹점들은 오픈마다 손님들로 북적였고 본사로 전달되는 후기엔 단지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삶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저도 사기를 당한 적 있어요. 이 와플이 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붕어빵 팔았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더 반가웠어요. 사람들은 상호 씨의 이야기를 자기 삶에 대입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 태준 씨는 점점 더 분주해졌다. 마케팅팀은 상와플만의 세계관을 담은 브랜드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고 해외 확장에 발맞춰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버전도 따로 준비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에서도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업의 외형이 급속히 커지는 동안에도 태준 씨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하나 있었다. 매뉴얼화된 교육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그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상호 씨와 미영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직접 인터뷰를 시청하게 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반죽을 한다.
본사에 따로 공간을 마련했지만 그녀는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반죽 비율을 나누고 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며 새로운 와플 메뉴의 베이스를 고민했다. 직원들은 대표님은 요리사가 아니라 예술가라고 말했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다음 날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했다. 모든 건 감각이자 기록이었다. 매 순간이 손끝에서 이어진 결과였고 그 손끝엔 10년 전 붕어빵 반죽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상호 씨는 회사의 수장이 되었지만 월요일 오전이면 여전히 신촌으로 향했다. 리어카는 이젠 본사에서 특별 제작한 전통형 모델이 되었고 그 위엔 초심 리어카라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다. 지나가는 이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며 반가워했지만 상호 씨는 늘 겸손한 태도로 와플을 건넸다. 그때 와플 맛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SNS에는 매주 그의 모습이 공유되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장사의 공간이 아니라 상호 씨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찾아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중학생 소년이 혼자 리어카 앞에 섰다.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상호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와플 하나를 구웠다. 포장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건넸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스티커는 본사에서도 쓰지 않는 상호 씨만의 선물이자 위로였다. 그날 밤 SNS엔 익숙한 해시태그 하나가 다시 올랐다. 해시태그 상와플, 해시태그 신촌위기적, 해시태그 와플로 위로받다. 며칠이 지나 상호 씨는 본사 회의실 한쪽 벽면에 빼곡히 붙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각국 매장 앞에서 찍힌 가맹점주들의 단체 사진, 손님들이 와플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붕어빵 시절의 리어카 한 장면까지 수십 장의 기록이 하나의 시간처럼 벽을 채우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액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첫날 텅 빈 거리에서 붕어빵을 들고 있던 미영 씨의 뒷모습이었다. 상호 씨는 오래도록 그 사진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준 씨는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왔다. 대표님, 내년에 브랜드 5주년 맞이 글로벌 캠페인 기획안입니다. 태준 씨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중심 테마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와플은 음식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희망과 복원을 담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여전히 그 첫 만남 때의 눈빛과 다르지 않았다.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잘 부탁하오. 이건 우리 이야기지만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니까. 그 말을 들은 태준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며칠 뒤 상와플의 5번째 해외 매장이 일본 오사카에 오픈했다. 다시 일어서는 맛이라는 문구가 매장 입구에 걸렸고 오픈 당일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상호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자막에 나오는 한국어 인터뷰 속 그의 말이 일본어로 번역돼 자막으로 깔렸다. 인생이 무너졌을 땐 가장 단단했던 그 한 조각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 일본 기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와플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울에선 본사 옥상에 작지만 단단한 유리 온실이 하나 지어졌다. 미영 씨가 매일 아침 채소와 허브를 기르고 새로운 재료를 실험하는 공간이었다. 바지를 넣은 와플, 오트밀 반죽을 응용한 건강식 와플, 심지어 계절에 맞춘 벚꽃 크림 와플까지. 본사 직원들은 그 온실을 대표님 연구소라 부르며 자주 들렀다. 상호 씨는 그곳에 들어가면 늘 웃었고 누구보다 오래 그 공간에 머물렀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신촌거리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거리엔 연인들과 관광객들이 북적였다. 리어카 앞에도 어김없이 줄이 섰다. 상호 씨는 와플을 구우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어떤 날은 눈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쏟아지지만 매주 월요일 그는 이 자리를 지켜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유명인으로 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한 손님이 리어카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힘든 시기에 이 와플을 먹고 큰 힘을 얻었어요. 상호 씨는 잠시 굽던 와플을 뒤집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그랬소? 그럼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힘을 나눠줄 차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엔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그리고 재기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상호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사기를 당한 이후 처음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던 날부터 써내려간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반죽 레시피, 하루 매출, 손님 수, 미영 씨의 메모,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를 쓰러뜨린 것도 사람이었고, 나를 다시 일으킨 것도 사람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어느 날 오후 본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봉투 위엔 상화풀 대표님 앞으로라는 단순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연 미영 씨는 내용을 읽던 중 조용히 눈을 감았다. 편지는 다름 아닌 상호 씨의 사기를 주도했던 이의 딸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당신 인터뷰를 받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문장마다 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분의 용서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있어요. 상호 씨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책상에 내려놓았다. 미영 씨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닌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이야기로. 어쩌면 자신이 일어선 그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오래도록 상호 씨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상화풀 본사에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이름하여 리어카 리턴 캠페인. 초창기 상호 씨가 시작했던 리어카에서의 장사 방식을 각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과 연계해 다시 한번 실현하는 프로젝트였다. 미취업 청년 재기를 준비하는 가장,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이 선정되었고 본사에선 무상으로 리어카와 재료 레시피, 교육을 지원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있었다. 당신의 와플 안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이들이 점차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했던 순간, 가족의 눈물, 포기했던 꿈,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반죽 속으로 들어갔다. 상화풀의 리어카는 서울 강북, 수원, 울산, 광주, 제주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길 위의 이야기를 먹는다는 감각으로 다시 줄을 서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었다.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야기 플랫폼으로 상호 씨는 가끔 그 리어카 중 한 곳을 깜짝 방문하곤 했다. 리어카 뒤에서 묵묵히 반죽을 섞는 한 청년에게 다가가 손이 아직 덜 익었군요. 반죽은 온도보다도 마음으로 익혀야 해요. 라고 말하면 청년은 처음엔 놀라다가 곧 눈시울을 붉혔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실패를 겪어낸 사람이 건네는 조언은 무엇보다 무게 있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상호 씨에게 있어 브랜드가 아니라 인생의 연속이었다. 그가 만든 와플은 더 이상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로라 불렀고, 누군가는 용기, 누군가는 기회라 불렀다. 그리고 그 모든 단어는 결국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본질로 귀결되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신촌 거리의 와플 리어카 앞은 여전히 북적였고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엔 상호 씨가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고 반죽을 덜어 구우며 익숙한 동작으로 와플을 뒤집는 모습. 줄을 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와플을 건네받았고 상호 씨 역시 말보단 눈빛으로 반가움을 전했다. 그날 리어카 바로 앞에 아이 손을 잡은 한 여인이 섰다. 아이가 여길 꼭 오고 싶어 했어요. 책에서 읽었거든요. 와플을 먹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상호 씨는 말없이 아이에게 와플을 건넸다. 와플 포장지 안엔 조그맣게 인쇄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실패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더 멀리 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상호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반죽을 들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서울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 신촌 거리엔 은행잎이 쌓이기 시작했다. 리어카 앞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은 와플 하나에 자신만의 기억을 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데이트 중이었고 누군가는 면접을 앞두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고비에서 자신을 붙잡고자 이곳을 찾았다. 와플은 매일같이 굽혀졌지만 그 위에 얹히는 사연은 늘 달랐다. 상호 씨는 그날도 묵묵히 리어카를 지켰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와플을 먹고 제가 아버지께 사과하러 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내밀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꼭 오시길 바랐지만 혹시나 바쁘실까봐 이 초대장은 제 마음입니다. 상호 씨는 편지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오. 잘 가시오. 가는 길에 와플 한 개 챙겨가시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그동안의 시간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영 씨는 그날도 온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고 있었다.
가을 제철밤을 이용한 로스티드 체스트넛 와플. 부드러운 밤 페이스트 위에 크런치한 설탕 토핑을 얹고 끝엔 소금 캐러멜을 살짝 뿌리는 방식? 본사 직원들이 한 입 베어 물자 감탄이 터져 나왔다. 이건 그냥 계절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지나간 시간의 맛 같아요. 누군가의 말에 미영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맛은 기억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 사이 태준 씨는 다음 해 글로벌 브랜드 컨퍼런스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 테마는 반죽의 철학. 그는 각국 매장에서 보내온 고객 스토리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리해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엮고 있었다. 일본 오사카 매장에서 매일 와플을 사가는 노부인, 캐나다 토론토 지점에서 와플 장학금을 만든 고객, 그리고 서울에서 상와플로 창업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부부. 모든 이야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본사에선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신촌 리어카 앞에 상호 씨 모습을 넣기로 결정했다. 누군가에겐 성공의 상징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낸 한 사람의 뒷모습. 영상팀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간 후 상호 씨는 잠시 리어카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오래된 반죽 냄새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한 명의 고객이 리어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소년이었다. 머뭇거리다 다가온 그 아이는 와플을 한 개 주문한 뒤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자퇴했어요. 아무도 말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플 먹으러 온 게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어서였어요. 상호 씨는 말없이 와플을 건네며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굽기 전에 반죽은 다 흐물거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단해지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숙이고 와플을 꼭 쥔 채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상호 씨는 천천히 반죽을 다시 덜었다. 언젠가 그 아이도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기억을 품고 자신만의 반죽을 만들고 있을지도.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성공은 짧은 영상처럼 소비되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 없는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는 늘 같은 속도로, 같은 손길로, 한 장의 와플로 구워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신촌거리의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월요일 아침의 풍경은 바뀌지 않았다. 리어카 위 철판에 반죽을 올리는 상호 씨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고 와플 특유의 고소한 향은 여전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톰한 옷깃을 여민 채 와플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가끔 손을 녹이며 웃음 짓는 모습이 보였다. 계절은 바뀌어도 이 거리에선 변하지 않는 온기가 있었다. 그날도 줄 끝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서 있었다. 등급은 노부부가 서로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와플을 기다렸고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엄마는 와플 하나에 아이의 손을 감싸주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막 새로운 출근길에 들어섰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였다. 다양한 삶이 와플 하나 앞에서 잠시 멈췄고 그 멈춤의 순간은 기적처럼 따뜻했다. 이제 상호 씨에게 와플을 굽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되짚는 일이며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일이었다. 리어카에 불이 들어오면 그의 과거가 다시 깨어났고 반죽이 익어갈수록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누가 이름을 묻지 않아도, 누가 카메라를 들지 않아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있어야만 했다. 한 방송국의 작가가 연락을 해왔다. 상화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많은 인터뷰와 영상이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고 싶다는 작가의 말에 상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인터뷰를 수락했다. 촬영은 월요일 리어카 앞에서 시작됐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담겼고 상호 씨의 목소리는 나레이션 없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방송 이후 상화풀의 홈페이지에는 하루 수천 건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진심이 있다니.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메일이 상호 씨의 개인 계정으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놀랍게도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이의 동생이었다. 형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우리보다 더 큰 절망을 겪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의 이야기를 보며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요. 그건 당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호 씨는 메일을 끝까지 읽은 뒤 컴퓨터를 닫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신촌 거리의 불빛이 멀리 흐릿하게 보였고 리어카에서 풍기던 와플 향이 마치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영 씨의 차를 한 잔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거요. 미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엔 여전히 반죽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끝까지 지켜낸 진짜 이야기였다. 그 후로도 월요일은 계속되었다. 줄은 여전히 길었고 와플은 여전히 익어갔다. 상호 씨는 늘 그랬듯이 리어카 앞에 섰고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조용히 줄을 섰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모든 표정 위에 흘러나오는 향은 같았다. 고소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와플의 향기.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왔다. 신촌 거리의 은행잎 자리는 벚꽃잎으로 채워졌고 리어카 앞에도 어느새 얇은 외투를 걸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계절이 변했어도 와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다정했고 상호 씨의 손끝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자리의 의미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본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상화풀은 국내 300개 지점 돌파를 앞두고 있었고 미국에 이어 유럽 진출까지 가시권에 들었다. 브랜드는 커졌고 시스템은 정교해졌으며 태준 씨는 임직원을 이끌고 유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러 파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엔 늘 하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야기가 없는 와플은 그냥 반죽일 뿐이다. 이 원칙은 모든 매뉴얼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었고 모든 가맹 교육의 첫 시간에 낭독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가맹점주들은
첫 수업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의 실패와 재기, 그 안에 담긴 수천 번의 굽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긴 한숨을 토해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다졌다.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구나. 누구나 말하곤 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매일 온실에 들렀고, 계절 과일과 식물성 토핑을 활용한 새로운 와플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반죽보다 손님을 먼저 떠올렸고, 손님보다도 그들의 하루를 상상하며 레시피를 다듬었다. 그녀의 와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작은 용기였고, 사람들은 그녀의 감각을 입안에서 머무는 위로라 불렀다. 그러던 중 상호 씨 앞으로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과거 상와플 본사에서 창업 지원을 받았던 한 청년이었다. 상호 씨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엔 작고 낡은 리어카 축소 모형이 담겨 있었다. 정성껏 조립된 그 모형 리어카 옆에는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땐 실패밖에 몰랐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와플을 처음 먹은 날 처음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따뜻함을 저는 제 와플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리어카가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은 상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붕어빵 반죽을 손에 올렸던 날이 떠올랐다. 매서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었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그 거리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맛은 절대 지지 말자는 다짐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날 오후 상호 씨는 모형 리어카를 본사 입구 로비에 전시하도록 지시했다. 작은 투명 케이스 안에 리어카가 놓이고 아래엔 이런 문장이 새겨졌다. 이 작은 리어카엔 10개의 붕어빵 그리고 하나의 시작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상호 씨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전국 가맹점 순회에 나섰다. 현장을 찾은 그는 말없이 반죽을 나르고 직접 와플을 굽고 고객의 눈을 마주쳤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진심으로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상호 씨는 늘 같은 말을 남겼다. 반죽이 흔들려도 괜찮소. 익으면 다시 단단해지니께. 이제 상와플은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 공동체가 되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실패는 수치가 아닌 기록이 되었고 각자의 성공은 자랑이 아닌 공유의 대상이 되었다. 매장마다 걸린 사진과 문장들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 모두가 상호 씨가 쌓아 올린 굽기의 시간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신촌거리의 벚꽃은 흩날리고 리어카 앞의 줄은 여전했다. 상호 씨는 조용히 반죽을 올리고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오늘도 한 장 더 굽는 거지. 상호 씨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신촌 거리를 걷는다. 거센 바람이 불든 봄비가 내리든 그는 리어카 앞에서 묵묵히 불을 지핀다. 수많은 방송, 기사, 해외 인터뷰가 그를 성공 신화라 불러도 정작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붕어빵 장수 출신이라 소개한다. 상호 씨에게 성공은 화려한 간판도 아니고 매출 수치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일어서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손으로 반죽을 올리는 일이었다. 미영 씨는 오늘도 반죽의 밀도와 온도를 조율하며 다음 시즌을 위한 레시피를 고민한다. 그녀가 꿈꾸는 와플은 계절마다 맛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축하가 되고, 어떤 날은 다짐이 되는 그런 맛. 그리하여 이들의 와플은 디저트 그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 풍경이며 힘든 날 꺼내 먹는 마음의 조각이 되었다. 상와플 본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모두 입사 첫 주에 신촌 리어카 체험 교육을 받는다. 그곳에서 한 조각 와플을 굽는 동안 사람을 대하는 법, 이야기를 존중하는 법, 초심을 잊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배운다. 와플은 뜨거운 철판에서 익지만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서 익는다. 그 철학이 상와플이 단지 큰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회사로 자리 잡게 했다. 이제 상와플은 전 세계에 500여 개의 매장을 두었고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언제나 서울 신촌의 그 리어카다. 아무 간판도 없고 복잡한 메뉴판도 없다. 단 한 가지 와플, 단 한 가지 이야기, 그리고 단 한 사람. 줄은 오늘도 길게 늘어섰고 와플은 묵묵히 구워진다. 그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리어카 앞에 섰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와플은 그냥 먹는 게 아니란다. 여기엔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난 이야기가 들어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상호 씨는 그 조그만 손에 와플을 건넸다. 뜨끈한 와플 속엔 실패의 시간도 후회의 눈물도 다시 일어선 숨결도 모두 들어있었다. 와플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돈 30만 원, 그리고 붕어빵 리어카에서 출발한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음이었다. 삶이란 때때로 바삭하게 부서지고 안에서 속절없이 흐물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 다시 익는다. 단단하게, 뜨겁게, 그리고 맛있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을 살며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절실함과 긍정의 마인드를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바삭하게 구워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